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 교수입니다. 네, 이 재선기 채널은 치과 의사 여러분을 위한 채널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치과 의사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게 사실 모두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현 시점에 하필이면 치과 의사들의 행복을 좀 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직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치과의료 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의 건강 실태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해 주신 네. 치과 의사 선생님들 약 2,300분, 83%에 달하는 선생님들께서 치과 직업 자체를 매우 스트레스 이렇게 직업 대답을 자체가.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중에 또 60%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도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라고 답을 하셨을 정도로 이 치과 의사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한 빨간불, 이른바 빨간불 상태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치과 의사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업무 자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팬데믹 기간,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럼요. 네, 2,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치과가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또 비말 네. 감염 위험이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맞아. 개인 위생 혹은 개인 건강에 대한 염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특정한 병원에서 감염되신 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럼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요. 환자분들이 내원을 당연히 꺼리시게 되고 맞아요. 감소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또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정말 여러모로 힘들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치과에 갈 때 조금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진료를 봐야 되는데 괜찮나 좀 불안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좀 불안 요소가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치과 의사들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또 뭐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신흥과 함께 5명의 전공의 상담을 했고요. 집단 상담을 했고 또 4분의 개원이한테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디지털 치과 의사 커뮤니티를 분석해서 현재 치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수집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치과 의사들과의 심층 설문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실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고충을 겪고 계신지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고충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치과 의사들은 먼저 직원 관리에 관련된 고충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고충들이 있었죠? 직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원장님들이나 혹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다른 직원분들과의 네. 충돌과 분쟁이 또 가장 크게 대두됐고요. 또 그 외에도 직원들끼리 또 다툼이 있다. 혹은 숙련도가 부족한 직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렵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또 인건비 네. 요인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급여에 대한 협상 실패 혹은 근무 여건에 대한 협상 실패들이 또 있어서 이제 사직하시고 또 직원분들이 또 이직률이 요새 그렇게 높다고 높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차 사용이 좀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혹은 분산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돼서 갑자기 연차 사용을 해버리시면 이러면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분석 결과 나오게 됐죠. 이렇게 요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실제 고민이 담긴 사연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직원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가 힘듭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갈등이 이직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편에 속한 사람이 더 우리 병원에 좀 도움된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이 심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고민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편이 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연구팀을 많이 이끌고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다른 동료 교수님들 네. 혹은 제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연구원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아니 왜 그 사람 편만 드냐고. 속상하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 저도 많고 저도 뭐 사실은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원장님은 판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판사님. 잘잘못을 가릴 그렇죠. 필요가 없다. 판사님들이 하시는 게 재판이잖아요. 네. 재판인데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고요. 결국 패자가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직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법원에서 가려지는 게, 즉 법정에서 가려지는 게 승자와 패자인데요. 법원에 뭐가 있냐면요. 그 전에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 조정위원회. 네. 제가 또 실제로 조정위원회를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조정위원들이 하는 게 뭐냐. 저는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정에 결국 재판에 가기 전에 재판까지 안 가고 서로 좀 더 대화를 하게 해서 원만하게. 네, 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법률 전문가 한 분과 2인 팀으로- 1조로 가서 조정을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변호사님들이 하죠. 법률 전문가가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아니 교수님 이렇게 조정을 잘하세요? 저는 제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 재판정에 안 가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법률가인 저보다 오히려 교수님이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뭘 했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조정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병원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어요. 왜 병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려와요. 우리 원장님은 저쪽 얘기만 들어. 오. 혹은 저 사람 얘기만 들어. 네. 사실 이 말 속에 문제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얘기를. 네네. 상대방의 얘기를 분명히 난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충분히 듣는 것 같을까요? 제가 이제 심리학자인데 네.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상담 심리학, 즉 카운셀러 분들 중에 아주 노련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상담을 잘 받고 또 굉장히 또 좋은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근데 말이야. 근데 무슨 결론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나만 얘기를 해. 근데 그분이 돈을 다 받아가. 그렇죠. 나는 약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효과는 있어. 네. 그 사람 얘기한 거 하나도 없고 나한테 조언 준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말하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잘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요. 너무 똑똑하신 거야. 똑똑한 상급자, 똑똑한 리더, 똑똑한 부모가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결론이 이미 나왔거든. 그래서 사람 말을 자꾸 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연애는 이성과만 하는 게 아니다. 자녀와도 하는 게 연애고, 그리고 직원과도 하는 게 연애고,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과 하는 것도 연애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뭐냐? 상대방 얘기 다 듣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어쩌을까? 어머나. 이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정위원으로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근데 사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 진짜 모르니까 법률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옆에서 법률 전문가인 그 변호사님들은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딱 이렇게 합의.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랬구나. 어머 그러셨네. 어쩌을까? 그러셨어요. 그게 엄청 도움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평상시에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하죠. 네.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들으려면 이게 어디가 끝인지도 잘 정신없을 때가 있고 네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결론형 혹은 판결형 대답보다는 이렇게 경청형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질문들이 네. 있죠? 경청.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학생이 뭔가 연구 계획서를 잘 써왔어요. 딱 보고 제가 오케이 잘했어 이러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네네.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쭉 보고 난 다음에 오 이거 어떻게 쓴 거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러면 상대방이 말이 많아지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했어
혹은 고마워 이러면 그건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할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되는 훈련이 돼 있는 상태가 돼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도 내가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가서 고치려고 그렇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평소에 네, 미리 이렇게 잘 듣는 음. 연습을 좀 하시는 그렇죠. 걸 추천해 네.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걸 평상시에 해놓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갈등이 생긴 상황 혹은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서로가 에너지가 없어요. 아, 그리고 원장인 나도 에너지가 없어요. 이미 지쳐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에너지가 없을 때 참 하기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 입 다물고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내가 평상시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잘 들어놓으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듣는 습관이 생기면 습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습관적인 일은 오 하다 보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갈등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회피하고 모른 척한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꽤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건 미봉책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쓱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모른 척한다라는 게 상대방에게 혹은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신다가 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왜 이거를 가지고 그냥 뭉개고 있지? 라고 불쾌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얘기를 결론 내리지 않고 듣는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조금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고민을 내신 분들께 좀 솔루션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듣는 연습을 하시는 걸 조언해 드리고요. 그럼 이제 치과 의사들이 겪는 두 번째 고충이 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충은요, 바로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겠죠. 네. 막 너무 느낌이 좋아.